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30대 여성이 파주 가막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시신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포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6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 소음 때문인데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옛 화학대대 통행로가 주민들의 노력 끝에 개통됐습니다. 군부대 측이 양주시와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준 건데요.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부터 잠실행 G1300번 버스를 2대 증차해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30대 여성이 파주 가막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시신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50여일 만인 지난 14일 가막산 절벽 60m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가 없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재수색을 통해 지난 19일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A씨 유족은 경찰이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후 가족들에게 시신의 정확한 상태를 알렸고 추가 수색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가에 포가 떨어지는가 하면 밤낮 없이 울리는 포성과 총성에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상금 지급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격장인 포천 미8군 영평 사격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로 탱크와 헬기, 박격포 등 각종 군사 훈련이 진행됩니다. 연간 300일 가까이 총성과 포성이 울리는 영평 사격장. 영북면과 영중면, 창수면, 이동면 등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 11,400여 세대가 사격장 훈련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온 총알에 맞거나 집에 포탄이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깨지면 와르릉 창거리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옷도 못 챙기고 나는 그냥 놀래가 있었고 주저앉았고 우리 손자하고 이제 애들이랑 나가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뭐 염수대에 걸면 날아가고 뭐 내 빼는 거 내 빼고 그러고 있었지. 155mm 대전차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포예요. 이게 그 집에 떨어져서 그 지붕을 뚫고 다 구멍을 나고 그게 또 튀어서 그 민가 옆으로 또 떨어졌어. 떨어졌다 그게 또 튀어가지고 그 옆에 재산 피해도 큽니다. 소음 진동으로 집 외벽에 금이 가는가 하면 키우던 가축이 유산하기도 수차례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사격장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한 농가는 40년 동안 20마리가 넘는 소가 유산했습니다. 몰라 수도 없어 옛날에는. 뭐 새끼 유산되고 뭐. 밤낮 없이 울리는 포성과 총성도 괴로움을 더합니다. 뭐 그냥 시끄러운 거지 뭐 맨날 그냥 사람이 아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지. 뭐야 막 유리창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랬는데.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창수면 오가삼리 마을회관에서 측정한 소음 기록입니다. 주간 공장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는 65데시벨 이하인데 이를 초과한 횟수가 7일간 1,700회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그간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뭐 보상을 얼마 할까 하는 게 다 시끄럽더라고. 무식한 사람이 내가 뭘 하겠어. 뭐 주는 대로 받고 끝났지. 뭐. 정부의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와 1인 시위는 1,6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군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1954년 사격장이 들어선 후 65년 만입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사항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소음 측정 기준입니다. 군인들 사격에 의한 소음은 기준치가 없어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뭐 빵 총소리 나면 이거를 한 달치를 1년치를 평균치를 내자고 그러는데 평균치 내면 그 뭐 주연평. 왜냐면 사격은 순간적인 폭발이란 말이에요. 포탄이 떨어진 순간이 아닌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 정도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입니다. 포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6%. 대부분의 접경 지역은 적은 인구와 각종 군사 규제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국가 안보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차원에선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경감 대책과 외벽 균열 등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천시는 16개의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 군소음법 시행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보상안 결정과 피해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보상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부터 잠실행 G1300번 버스를 2대 증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G1300번 버스는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 등을 거쳐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가는 급행버스입니다. 현재 총 1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최근 옥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배차 시간 간격과 버스 혼잡 등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2대를 증차하면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대 15분에서 13분으로 개선되고 버스 혼잡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화학대대의 통행로가 주민들의 노력 끝에 개통됐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던 군부대 측이 양주시와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준 건데요.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주시 삼북동 355번지 일대입니다. 옛 화학대대 관통도로로 불리는 길이 지난 18일부터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려 40여 년 만의 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군부대를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이 길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고 2015년도부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반인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길 끝에는 등산로와 장묘시설 등이 있는데 이곳을 가려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공원 묘지까지 우회도로는 약 900여 미터, 개방된 길은 400여 미터입니다. 시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도로가 기존에 이용하던 우회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 한 대만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은데요. 반대편에서 차가 왔을 땐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회도로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회도로를 돌다 보니까 산을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량에도 문제가 있고 차들끼리 교차도 안 되고 또 명절 때는 더 힘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오르면 제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우회도로 할 때는 이 군부대가 유격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옛 화학대대 통행로 전면 개방 협조를 군부대 측에 요청했지만 부분 개방만 허용됐습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해당 군부대와 또다시 전면 개방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군부대는 양주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꼭 개방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수차례 관할 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 불편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방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많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양주시는 통행로 전면 개방으로 등산객 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삼북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0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침출수 유출 사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몰지 주변 농경지의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상주하며 매몰지로부터 4km 이내 농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마거천과 임진강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 역시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농림부는 매몰지 주변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저감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가 합동으로 4개 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집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시설과 판매시설 등지에 있는 상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역 15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 원, 주차 표시 위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천 율무축제가 취소돼 지역의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연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장터에는 50여 개의 농가가 참여해 율무와 사과, 꿀 등 고품질 지역 특산물이 판매됩니다. 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 자원과 전문 인력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손경식 대표이사는 의정부 문화재단이 새로운 역할과 활동 영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곳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0여 대의 환승 주차장과 버스, 택시 정차대, 종점버스 회차 시설 등 각종 환승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시 노인복지관이 2019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서명건설중기, 포천시 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요. 제2330 부대와 장애어머니회 도담 등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봉사자로 나서서 김치 담그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최저기온 3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 지났지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체로 폭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가벼운 주말 나들이에 무리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일요일 오후 들면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 등 일부 지방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